법 개혁이 아니고 이제 사법부의 신뢰라는 것은 예. 지금 뭐 이제 판사들 있지 않습니까? 판사 사회가 이 정도로 정말로 썩었다라는 걸 잘 모르고 있었고, 뭐 다수의 판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한 사람이 저런 일을 벌리더라도 전체적으로 사법부 전체가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인데 그게 이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또 실제로 비율로 보면 이병철 변호사의 말씀에 의하면 한 10%는 저렇게 접대받고 있다. 예. 접대받고 있다. 그게 뭐 특별한 일도 아닌데 왜 놀랐느냐 뭐 이렇게 반응을 해서 제가 더 사실 좀 그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지기현 판사는 빨리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본인이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표를 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죠. 두 번째 직무배제돼야 스스로 수사를 받겠다고 선언을 해야 최소한 남아있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라도 유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거는 지기현이 예. 이 문제가 터졌는데도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 만약 버리는 순간 그렇죠. 어떠한 방어벽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 내가 완전히 정말로 완전히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계속 고민을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이게 대선까지 가면 지금 이제 오늘 19일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의 악재 중에 이거보다 더 큰 악재가 있느냐? 윤석열 봐주기 재판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너무 뻔히 드러났는데 대법원장이 자 지기현이 하고 있는 대등재판부를 판사 2명을 대등재판부에 비슷한 동급의 멤버들이 이제 그 지기현과 두 사람이 있는데 예. 이 두 사람이 오히려 연수원 선배여서 대등재판부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합의부의 정신을 살려서 일방적으로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해놨는데 이 두 사람을 지난 2월에 인사조치를 하면서 신입은 아니지만 경력이 매우 적은 판사 두 사람을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재판장이 모든 권한을 져버립니다. 재판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자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이어진다면 지기현이 윤석열을 살려주는데 대등재판부의 판사 두 사람을 배석 판사를 바꾸어서 편리하게 재판하고 판단하고 하도록 하겠다면 조희대도 지기현과 연관이 있는데 지기현은 알고 보니까 술접대를 받았는데 그 술접대가 캐비넷이 되어서 악용이 되었건 이 사건과 직접 연관까지 있어서 술접대를 받았건 예.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서 대선까지 가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감당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빨리 탈당하라고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이 지금 멱살을 잡지 않았지만 김무사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일종의 스토리보드에 조각조각을 이렇게 나열해 보시라고요. 이게 뭐냐고요. 그래서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개판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이 하나로 관통된다. 아침부터 이렇게 참 이런 말씀드리면 예. 그랬는데요. 제가 이미 이 말이 거론됐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분한테 분명히 경고를 하나 스픽스로 예. 통해서 띄우겠습니다. 아, 예, 예. 나중에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술값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일 이 사실을 시인하면서 술값이 얼마다는 것을 카드 금액에 한정하려고 그러면은 또 취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예. 그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지난 그 검사들의 99만 원 불기소 세트와 같은 예.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카드로 끓는 금액만 한다면은 예. 또 다른 게 터질 수도 있습니다. 뭐 자, 시간 그러니까 계산하고 사람 계산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행위의 문제인데요. 맞습니다. 어떤 행위까지 했느냐는 것은 이제 다른 문제인데 일단 지기현은 국민들 앞에서 석고대죄하고 빨리 사퇴해라. 예. 그리고 스스로 수사를 받아라. 본인이 지키려고 해도 지켜줄 사람이 첫째 없고 그리고 이미 벌려놓은 일이 너무나 크고 많고 목격자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버텨서 죽지 말고 네 양심이 최소한이라도 있다면 예. 오늘 당장 사표를 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거치 표명 퀘스천 마크를 붙여놨거든요. 저희들이 느낌표가 되도록 지기현은 오늘 당장 어떤 식으로든 조치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사법 처리 받아야 한다. 예. 그리고 조희대는 책임져야 한다.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즉각적으로 처리가 한번 되는 예, 거예요. 예, 말씀 더 들어가 볼까요? 네. 만일의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사실이고 이 사실인 내용을 어떤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면은 그 사람도 요번에 같이 나가야 됩니다. 네. 저기 떠나야 됩니다. 자, 맞습니다. 이 말씀도 예, 예. 이제 연루된 자들이 많이 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지기현 혼자 아니라 뭔가 공모, 작당, 그 공모 기획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작당 예. 그리고 모의 그리고 불법적 행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기현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인도 연결이 돼 있고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도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있고 인사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대법원장까지 설마요. 자, 이 대법원장이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은 인사 조치를 할 때 이병철 예. 변호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 대등재판부에 있는 배석 판사 두 사람을 왜 직위원만 남겨놓고 바꿨느냐? 연차를 보니까 엄청 저 연차의 판사를 보냈더라. 그것은 직위원이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이병철 변호사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제 말이 오해이기를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연결이 안 됐다고 자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직위원 그리고 정치인 그리고 접대 윤석열 재판 이런 것들이 연관이 돼 있고 예. 여기에는 확인되든 되지 않든 그 뒤에는 배우가 존재할 건데 이 배우의 존재는 기획이나 계획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모의, 공작이죠. 공작 이런 불법적 행위를 한 것 중에 일부가 드러난 것이다 예, 라는 그렇죠. 관점에서 대선까지 그러면 가져가 봅시다. 직위원이 여기서 물러서지 않으면 대선까지 가져가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까 지금 힌트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 다 공개해버릴까요? 연관된 정치인이 있다면 공개하고 이것도 공개 저것도 공개. 야 정말로 어쨌든 직위원은 지금 당장 사표 내고 예. 거취 표명 지금 해야 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공수처는 적극적으로 수사해라. 해야 된다. 현행범이다. 이 말씀까지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내란의 틀 안에서 있는 정치, 법조, 카르텔 이 전 민낯이 결국은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 추악한 진실에 대한 부분들 뭐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특검을 통하기 그 이전 단계에서 그럼 법조인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자신들의 문제를 밝히고 나설 것이냐 이거에 대한 관심사도 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26일 날 이제 법관대표 회의가 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직위원 부장판사와 관련된 이 이슈를 다룰 것이냐 이것도 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 보여요. 제가 할까요? 보기에는 이제 직위원과 연결된 걸 법관 대표 회의에서는 다룬다는 것은 이제 예. 뭐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권한이나 이거를 이제 사안을 확인도 되지 않은 것을 할 수는 없을 거고 일단 법관 대표 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의 그 판결과 파기환송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례적이라는 수준을 넘어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와 관련된 얘기를 하느냐 마느냐. 예, 예. 두 번째 그러면은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사법부의 개혁 또는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안을 낼 것이냐라는 예. 것이 중요한데 그 둘을 놓고 그렇죠.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면 조희대에 대한 거취 표명을 요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서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로 가져와서 국민들이 원하는 사법부의 개혁 방안을 가지고 저는 법적 조치, 입법 조치를 추진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마지막 그 시간을 전국 법관 회의에 위임해 놓은 상태니까 자정을 통해서 뭔가 사법부의 개혁 그리고 조희대 예. 거취와 관련된 거를 권고하든 결정하든 압박하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공이 그렇죠. 넘어가 있다라고 저는 근데 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법조인이라고 하면요. 사실 이 사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자신들의 품위를 떨어뜨리게 된 이 직위원 부장판사를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 암적인 요소를 어쨌든 제거하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민적 시선에서 봤을 때 이것도 역시나 납득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스킵은 하고 갈 겁니다. 지금 사법부가 얼마 전에 대법원 예. 판결로 인해 가지고 신뢰성을 많이 잃어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실은 그 내란 행위를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서 이런 말로 나온다. 라고 하면서 어쩌면 좋겠냐 식으로 화두를 던지겠죠. 예. 그런데 이거는 참 이 직위원 그 부장판사 이 이야기는 되게 예민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저는 그 직위원 판사가 만약 접대를 받았다면 접대를 받고 어쨌냐 뭐 김영란 법 위반이냐 뇌물성의 항소수냐 여기에 그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게 상당히 우리 사회를 한번 고치는데
뭐 그게 법조계건 정치권이건 기득권의 카르텔을 꽂히는 하나의 예. 신호탄으로 작용할 예. 거다라는 게 제가 오늘 돗자리를 깔은 결론입니다. 아, 오늘 도사님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터져 나올 예. 게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네. 저게 직연 사건 하나가 룸사롱에서 누군가로부터 수백만 원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재판과 연관성도 있고 또 정치인도 개입되어 있는 것 같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해왔던 여러 가지 행실이나 예. 또 확보되어 있는 증거나 정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게 이제 사법개혁의 신호탄 역할을 할 것이고 제가 어제 이제 다른 그 판사 출신 변호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실제로 이런 것들이 만연하다는 소문만 들었지 자기들도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정도 적나라하게 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병철 변호사님은 워낙 이제 소위 말하는 엘리트 판사들 출신들을 많이 만나서 그러는지 일상적이다라고 저와 인터뷰할 때는 얘기를 하시던데 예. 제가 어제 이제 법조인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이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도덕적 해이 그리고 불법적 행위에 지금 현재 판사들이 나서고 있다. 그래서 재판 거래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은 본인들도 매우 충격적이다. 지금 이 사건은.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마디 해야 돼요. 예. 우리나라는 이런 의혹을 받는 판사보다 솔직히 문영배 소장처럼 예. 그런 판사가 더 많습니다. 훨씬 월등히 많죠. 월등히 많고. 그거 맞습니다. 왜냐면 이 법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대단해요. 예. 예. 그리고 잘 알겠습니다. 예, 이제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걸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들이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경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한 사람 이런 걸 벌이면 와, 또 저 새끼 저런 일 벌였나? 정말 예를 들어 저 사람 또 저런 짓을 벌였나? 예. 와, 우리 조직 전체 진짜 먹칠을 하고 있네. 예. 라면서 그 자체에 충격을 받기보다는 비판과 비난을 이렇게 하면서 진짜 저래서는 안 된다라고 보통 이제 견해를 갖는 건데요. 지금 판사들이 느끼는 거는 이 사건이 와, 저 사람 또 저런 일 벌였어? 왜 저래? 당장 사법 처리해야지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라는 절대 다수의 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은 소위 말하는 사법부에서 판사의 세계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보통 고위직 행정공무원들이 접대받았다. 그 말도 어제 누구한테 그 공무원 출신한테 얘기하니까 내한테 막 요즘 그렇게 받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얘기는 하던데 어쨌든 네. 우리가 공직자 중에서 공무원, 일반 공무원 그리고 경찰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접대와 향응에 노출이 되어서 대상이 된다고 했던 것이 예. 지금 사법부의 판사가 그것도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판사가 이렇게 접대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 아마 판사 출신들이 엄청 충격을 받고 있을 것이다. 절대 다수는 그렇지 않은데 이거는 보호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위 사실을 접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충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아마 이 지기현 부장판사와 관련된 여러 그 의혹의 실체들은 스픽스의 여러분들 취재력 아시죠? 단독 보도로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니까 지금 이 순간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말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약 한 16,000여 분 정도가 17,000분이네요 벌써. 17,000분이 와 계신데 좋아요가 4,400명이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안 돼요.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다른 걸 경관님하고 다른 하나를 더 단독으로 때려야 돼요? 단독으로 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좀 좋아요 네. 좀 많이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를 방송 진행 눌러주셔야 합니다. 잘한다고 평가하시는 분이 굉장히 네. 많은데 한진 소장에 대해서 방송 진행 근데 오늘 잘하시네요. 출연자가 별로입니다. 출연자의 정보력이 약한지 좋아요가 많이 안 올라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좋아요 여러분들 눌러주셔야 단독 보도도 이렇게 좀 나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끌어내 주십시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